땅을 사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로가 없더라. 도로가 없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가설계를 해보셨으면 그건 너무너무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설계와 계획설계가 결국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가설계와 계획설계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투자자가 볼 줄 알아야 하는 도면이, 그럼 결과적으로는 결론만 이야기하면 가설계와 계획설계 도면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가설계와 계획설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계 도면은 땅 건물 구입 전에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투자 결정하기 위한 사업성 검토 도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은 듣게 되실 거예요. 표현을 가설계 도면, 사업성 검토 도면, 내지는 규모 검토 도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 그것들이 다 가설계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사업성 검토 도면, 가설계 도면, 규모 검토 도면,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고, 이 가설계 도면은 어떤 걸 체크하는 거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매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강좌에 나오셨던 분의 한 분이 땅을 사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로가 없더라. 도로가 없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가설계를 해보셨으면 그건 너무너무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야말로 땅 지도만 보시고 지적도만 보시고 살게요 말게요를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땅만 보다 보니까 그게 이런 게 체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가설계를 의뢰를 하셨다 그러면 분명히 그 가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때로 땅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토목설계사무소가 이거는 건물 지을 수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법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예처럼 그런 도로뿐만 아니라 어떤 땅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가까이 있는 이제 수원에 이제 수원성이 있죠. 이런 문화재가 있는 주변의 땅들은 또 건물의 높이라든가 청수라든가 이런 제한된 땅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이 되게 예쁘네, 면적도 적당해, 이렇게 살려고 했다가 나중에 건물 지으려고 했더니 옆에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몇 층까지밖에 못 지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예,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뭐 도로가 있다 없다는 너무 단순한 정말 그 체크사항을 놓치신 거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땅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잘라내야 돼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이건 도로로 지금 내놓아야 돼요. 이런 땅도 있고요. 어떤 땅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전원주택 투자 같은 거 많이 하시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산속 어떤 그 땅이 이렇게 경사가 많이 져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설계라고 하는 걸 해보면 토목 관련 법규가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그 경사가 있는 곳을 다 옹벽 축대를 세워 가지고 다 쓸 수가 없고 경사면을 쓸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평 땅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샀는데 가설계를 해보니까 이 50평은 지금 건물을 안 칠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토목 관련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이 예를 들어서 산지에 이렇게 경사가 있는 거를 평평하게 만들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옹벽이라고 하는 축대라고 하는 걸 세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난 저기 일자로 탁 세워서 여기 다 쓸래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경사 얼마 올라가면 다시 뒤로 밀고 뒤로 밀고 이래서 당신 쓸 수 있는 건 여기만 쓰세요. 이런 경우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설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마디로 매물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써놨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실제 투자하고 나서 승패하고 관련되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가설계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기능인 거죠. 지었을 때 가능한 규모, 그 땅의
건물 철거하고, 있던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때 규모,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용도, 예. 물론 법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나는 어떤 뭐 근린생활시설 점포를 넣고 싶었는데, 여기는 점포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 것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이런 규모를 예측을 함으로 인해서 가능한 임대 수익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가설계 도면의 어떤 효과, 의미는 이런 건데, 이 가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도면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설계 개요, 평면도. 예. 그러니까 정말 심플한 도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설계 개요, 평면도가 이 가설계 도면의 가장 핵심적인 도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 도면만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체크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설계 도면 이제 좀 뒤에 이제 실제 도면을 보시게 될 텐데, 일단은 이제 글로 설명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획 설계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 시작 전에 이제 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공사 시작 전에 내 큰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의뢰자와 협의하는 도면이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희 같은 건축사가 이제 의뢰하는 분들께 설명을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건물 규모, 용도 구성, 층별로 어떻게 용도를 구성할 거냐, 그다음에 청수, 높이, 디자인 등 건물의 전체적인 내용이 협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용도 구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 이 땅에서 지금 건축사가 이제 설계를 했는데 3개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위에는 이제 주택으로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는 3개 층 근린생활시설 하는 것보다 뭐 4개 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많은 건물주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거는 법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하고 나서 안 되면 그건 안 된다고 건축사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은 수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 건축사는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그 계획 설계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물을 얻기 위해서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어려운 용어를 여러분들 알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용어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수준의 이야기로 하셔도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라면 다 알아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획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써놓은 게, 계획 설계 확정이 되면, 제가 아까 설계 단계 말씀드렸죠. 관청 허가용 도면 기본 설계로 진행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요, 변경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관공서에 접수가 한번 되면, 계획 설계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협의한 계획 설계라고 하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기본 설계, 관공서용 허가 도면을 해서 관할 구청에 접수를 하면, 그리고 그게 허가가 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인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변경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 이것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쉽게 이야기해서 간단한 것들인데, 그거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일괄 신고를 하면 그냥 별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변경이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건축주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계획설계 때 제대로 협의를 안 하고 관공서에 허가 접수해서
허가까지 다 났는데, 그러고 나서 건물주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까 근린생활 점포층을 1, 2층을 뒀는데 한 층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변경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건축 허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를. 네, 그러면 그게 공짜로 될까요? 네, 공짜로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저 같은 건축사가 의뢰를 받아서 만약에 그런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드리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설계 변경 허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더 주세요. 예. 이야기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난감해지겠죠. 이게 청을 환청에 점포를 했던 걸 요청도 하자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변화예요.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건축사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새로 도면을 다 그려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도면도 다 면적 계산도 다 새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을 또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변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쓰는 거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계획 설계가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됐어. 이렇게 그냥 지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계획 설계의 골격은 그 다음 단계에서 흔들지 않으셔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설계 도면은 그런 것들인데 이 계획 설계 도면의 필수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뒤에 이제 도면이 나오니까. 설계 개요,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실내 재료 마감표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계획 설계 도면의 필수적인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획 설계 때 이 도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보셔야 되는 도면입니다. 가설계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설계 도면이 이런 식이에요.